일본의 혐한은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여러 전문가들은 일본 내의 극심한 혐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이는 절대 주관적인 분석이 아니며 심지어 일본 측 전문가들과 뉴욕타임즈 등의 주요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거론하며 지적한 사안이죠. 그동안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경제, 문화 등등 그동안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분야들을 대대적으로 맹추격하자 그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금 현재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과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을 거치면서 다시는 일본이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한국 등 후발 주자들에게 영원히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의 불안감과 두려움, 열등감 등이 혐한이라는 모습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 한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이런 내부 분위기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그야말로 광기와도 같은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외국인은 일본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반응, 한국의 뉴스가 대규모로 유통되고 그 규모는 한국의 것보다 수배는 크며 상당수가 혐한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야후 재팬 뉴스는 한국 관련 뉴스가 일주일에 몇 번은 순위권에 들기도 하는데 네이버 뉴스와 비교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집착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일부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광복절 기념 행사나 대선 개표 상황, 법무부 장관 청문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와이드쇼에서 패널들과 함께 판넬을 뜯어가며 분석하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즉, 전문 기사와 사이트, 방송과 서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을 디폴트로 다루고 있고 온 방송에서 한국의 24시간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히 악질적인 것은 서양인들에게도 혐한을 적극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거나 귀화한 서양인들 중에서 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 일본 체류 서양인들은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에 대한 환상과 동경심을 가지고 일본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혐한 논리의 서양인들을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2010년대 이후로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극우사관을 통해 서양인들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내세우고 서양인들을 선동하여 혐한에 적극 동조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크 피터슨 한국학 교수의 경험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일본 체류 미국인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대부분 나쁜 한국인들이 지나간 과거를 핑계로 착한 일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혐한에 공감하고 있죠. 이로 인해 일본 체류 서양인들의 SNS나 그들이 모이는 레딧 스레드 등의 사이트에 가보면 일본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고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들도 올라오긴 하지만 한일 관계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한국은 아직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며 일본에게서 돈을 뜯어먹으려 하는 국가라며 일치단결하여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다수 달리고 추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 비난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애국 비즈니스 출판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며 일부는 일본의 극우 방송에 섭외되어 출연하기도 하죠. 이는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비방 목적으로 거짓되고 왜곡된 영상과 댓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반한,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선동을 일삼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도 똑같이 한국 체류 서양인들에게 혐일 선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을 잣대로 한국인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일본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 독종들이다라며 한국의 혐일이 일본의 혐한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고 파렴치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에 한국인들이 제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선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극우 일본인들의 환상이었으며 일본 뉴스 매체인 이로리오에서 제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일본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체류 서양인들 표본의 90% 이상이 한국인들에게 혐일 선동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한일 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일본에 호감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일본은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헤이트 스피치가 존재하듯 혐한 선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한국은 당연히 일본보다 혐일 활동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만 한국에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은 일본을 라이벌로 보는 거 맞나? 일본은 안중에도 없는 느낌이다. 일본이 부끄러워진다.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다른 국가를 미워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제발 한국에 신경 좀 끄자. 한국은 일본을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 이러면 관계 악화에서 아쉬워 보이는 쪽은 일본이 된다.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반일을 선동을 하는 나라이다.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반일 선동에 휩쓸리지 않았을까? 단지 서양인들은 일본을 최고의 아시아 국가로 선망하기 때문에 선동이 통하지 않았을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음속에 내재된 두려움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한일의 역사 갈등 문제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서양인들이 일본의 과거사 선동에 잘 휩쓸렸던 것은 일본의 영향력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포네스크라고 불리는 서양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과 일본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상당수는 일본어를 공부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경도되어 있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들 중 일부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에 대해 맹목적인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서양 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사무라이, 닌자, 일본독, 전범기 등을 통해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이상향에 가까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전쟁 범죄 고발 등을 자신들의 판타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간주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 문화가 서양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 동아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서양인들이 몇몇 일본 문화 매체에 은근히 스며든 우익적 요소나 주장들에 노출되는 빈도가 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선동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총과 칼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 영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좁게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무술, 산업까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일본 문화에 대한 선망이 가장 강력한 프랑스에서조차 한류의 영향력이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죠. 벌써부터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일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해 공부하는 서양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진실을 알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의 전세계적 선동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